해상풍력과 환경영향. 단계, 그 다음에 계획 수립 단계. 그 해상 폭력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어류가 상당히 줄었다면 예,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연구원 환경평가본부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해상 폭력과 환경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상 폭력 단지를 조성할 때 바다나 환경에 좀 영향이 끼칠 수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다양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상 폭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닥에 고정식도 있고요, 부유식도 있는데 바다라는 그런 공간력에서 새로운 구조물이 생기니까 기존의 바다랑 바다 위에서 움직이는 새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상 폭력을 설치할 때 이제 다양한 공사들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부유사라든지 지형 변화 그런 다양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예, 그래서 환경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좀 사전에 이제 검토하려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이렇게 나누어서 좀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100메가와트, 그러니까 지금 5메가와트 20개 이하는 해양수산부가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0메가 이상, 그러니까 해상폭력 20개 이상, 5메가짜리 20개 이상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환경영향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요, 해상폭력 같은 경우는 해양에 설치되기 때문에 이제 작은 규모의 해상폭력 같은 경우는 해양 환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본다면 큰 규모의 해상폭력 같은 경우는 해양 환경뿐만 아니라 생활 환경, 자연 환경, 다른 사회 환경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 평가 같은 경우는 실제 입지 발굴 단계, 그 다음에 계획 수립 단계, 그 다음에 후속 인허가 절차 단계가 있는데요. 보통 후속 인허가 절차 단계일 때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환경영향 평가를 고려하는데 조금 늦게 고려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입지 발굴 단계에서 환경 컨설팅을 하는데요. 환경 컨설팅은 산업부가 좀 주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직 설치를 안 했는데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제 해상 폭력을 설치했을 때 이제 환경 영향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느냐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해상 폭력 같은 경우는 유럽에 이제 영국, 덴마크, 독일 같은 그런 북해 지역에 이제 많은 나라들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나라에서 다양한 환경 조사나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조사 보고서라든지 어떤 식으로 환경영향이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를 이렇게 알려준 보고서들이 많이 발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양에서 항만공사 있지 않습니까? 항만공사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항만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해양 환경을 어떤 식으로 조사하고 어떤 식으로 영향을 파악하고 이런 기존의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그래서 해외 해상 폭력 관련된 내용들이랑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했던 그런 해양 관련된 공사들 통해서 가졌던 그런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이 주민 의견에 대해서는 좀 따로 강의를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환경영향 평가 절차에서 보면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을 만듭니다. 초안을 만들면 그걸 공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그럼 주민들이 공람 기간이 한 20일에서 60일 정도 되는데요. 이런 공람을 통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하고 그 의견을 모아서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환경영향 평가서 본안을 작성하는 그런 환경영향 평가
절차가 있습니다. 해상풍력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양수산부는 해역이용협의를 하는데 무엇이 다른가요? 이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양수산부는 해역이용협의를 하는데요. 해역이용협의는 주로 해양에서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해양수산부가 주관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해양에서 골재 채취라고 있습니다. 저 바닷가, 먼 바다에 나가서 골재를 채취할 경우에는 주로 환경적 영향이 해양 환경에 이제 극한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주관으로 해서 해역이용협의를 합니다. 대신에 항만공사라든지 우리 연안에 있는 다양한 관광단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해양 환경뿐만 아니라 그 주변 배후단지의 뭐 생활환경, 소음이라든지 대기, 그 다음에 수질이라든지 뭐 또 다양한 자연환경, 법정 보호종 수달이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또 사회환경, 그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한 해양 환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환경, 사회환경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환경부의 환경영향 평가를 수행하게 됩니다.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불신이 큰데요. 사업자가 고용한 업체가 조사한다는 것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하는지 궁금합니다.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불신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당연히 이제 사업자가 고용한 업체에서 환경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해서 평가서를 적다 보니까 실제 조금 사업자의 그런 입김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한국환경연구원 같은 이제 검토기관이 있는데요. 저희들 검토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평가서가 작성되면 저희들이 그 평가서를 토대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에 이런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 환경영향 평가서가 제대로 환경적 문제를 잘 제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적합한 저감 방안을 잘 만들었는지 이런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제3자가 사업자로부터 그런 돈을 받아서 조사라든지 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공탁제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공탁제 도입에 대해서 좀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사회가 이제 자꾸 뭐 이슈가 생기고 이래 되면 그에 맞춰서 해결책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평가의 불신이 조금씩 사라지지 않을까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저희 강의를 이제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환경연구원의 김태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